안녕하세요. 썬제이TV입니다. 계속해서 베트남 여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특히 하노이 북부 쪽 여성에 대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어플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뜻만 강조하고 친구를 끌어들여 저를 시험했었다고 말했었죠. 그 후 베트남 하노이 일정 중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너무나도 자신의 집에 가기 원해서 많은 시간 거절했지만 결국 그녀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2층 집이었고 TV나 가구가 있을 것 다 있던 것으로 보아 중산층인 걸로 보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좋으신 분이었고 제게 식사도 대접해줬습니다. 그리고 방을 하나 배정받아서 지내는데 그녀가 자꾸 방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첫째 날은 피곤하다고 하고 거절했고요. 둘째 날 집에서 편안히 지냈고 가족분도 잘 대해줬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외국인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저에게 해주는 호의가 무엇인가 부담이었습니다. 뭔가 제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둘째 날 마지막으로 핑계를 만들어 집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둘째 밤 그녀가 또 얘기하자고 부르면서 저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자기랑 사귀자고요. 그래서 제가 거리 핑계 대고 거절하니까 그녀가 울먹입니다. 그녀의 집이고 가족 모두가 있는 집인데 그녀는 저의 거절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자 결국 울어버립니다. 저는 정말 그 상황이 불편하여 벗어나고 싶었고 다음날 혼자 있고 싶다. 그리고 생각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녀는 집이 있는데 왜 호텔을 굳이 잡아서 굳이 나가려고 하냐고 집에 있으라고 강요했고요. 저는 그녀와 가족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런 경우를 좋아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답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정말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안 됐는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던 바람에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 나중에 연락이 뜸해지면 알아서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다음날 혼자 하노이 구경을 하겠다고 사정을 했고 원하는 답을 들은 그녀는 수긍하여 줍니다. 힘들게 빠져나와서 자유를 만끽할 새도 없이 갑자기 처음 보는 카톡이 오더군요. 그 카톡은 저를 시험했던 여자였습니다.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으로 저에게 연락한 것이죠. 제가 이미 차단해줬으니까요. 그 친구랑 만났냐고 베트남이냐고 묻습니다. 친구가 그새 얘기했나 봅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당장 자기와 만나자고 합니다. 저는 만날 가치도 없다고 싫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녀는 또 만나야 자기를 알 수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먼저인데 왜 그녀를 만났냐고 합니다. 저는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 뒤 여행을 마치고 허락한 그녀와는 드문드문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연락을 줄였죠. 그러다가 그녀와 친구가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상관없는 일이라 흘려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의미 없는 답장만 하다가 타이밍을 보고 그만 연락하자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달라질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저는 정말 지쳤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끈질긴 것이요. 오랜 신랑이 끝에 저는 예정대로 그녀들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카카오톡과 라인을 차단하면 계정을 다시 파는 식으로 계속 저를 괴롭혔고요. 한 달 동안 30번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광적인 스토커 짓에 질린 저는 SNS 아이디를 바꾸는 시도도 하였지만 그녀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그녀가 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얘긴데 저는 단 한 번도 전화번호를 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번호를 바꾸면 되겠지만 현재 직장과 개인정보가 많이 맞물려 있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카카오톡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실수했던 점은 모든 SNS 아이디를 동일하게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공개된 장소의 제 포스팅에 비방과 댓글로 도배를 합니다. 아주 그냥 사이버 테러를 하죠.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제 번호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페이스북에 있는 제 친구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걸어서 그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답해준 친구도 답이 없고 정말 소름 돋는 그녀의 행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남자 때문에 싸운 두 친구가 헤어지니까 갑자기 똘똘 뭉쳐서 함께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이 엄청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선 저를 비방하고 선 넘는 행위를 일삼았으면서 또다시 만나고 싶다는 조현증 정신병자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국제전화 테러는 기본이고 직장 프로도 차단해서 전화를 하는 선을 또다시 넘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특히 직장 전화는 저희 상사가 받았으며 베트남에서 애를 만들었냐는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저와 직장에 큰 민폐를 줬습니다. 저한테는 굴주먹 김현중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양보하여 불편하고 싫지만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점, 눈물로 때만 쓰려고 하는 점,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비련의 여주인공인 양 행세하고 선 넘은 행위의 정의라 생각하고 죄책감조차 없는 모습. 넓게 생각하면 남녀가 헤어졌을 뿐인데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나쁘게 몰아가는 모습. 자신에게는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을 좋아하며 모두가 그렇지 않고 저 두 친구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